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제122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손익계산서의 작성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총액주의. 수익과 비용은 총액으로 기재해야 된다. 그지요? 2번. 발생주의. 비용에 대한 현금이 지출되었을 때 비용으로 인식한다. 틀렸다. 그지요? 수익과 비용을 기록할 때 현금 들어왔냐 나갔냐가 아니고 해당 사건이 발생했느냐로 따져서 수익 비용 기록한다라는 거가 발생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틀렸다. 그지요? 틀린 내용은 2번. 3번.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비용을 기록할 때는 수익에 대응시키자라는 거다. 그지요? 실현주의. 수익 인식할 때는 수익이 실현되는 기간에 인식하자. 그지요? 그래서 수익과 비용 기록할 때 발생주의라는 거가 대원칙인데 좀 구체적으로 좀 원칙을 규정한 거가 수익에 대해서는 실현주의, 비용에 대해서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다라고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틀린 내용은 2번. 문제 2번. 다음 중 자본잉여금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거 찾아보세요.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잉여금, 감자차익, 자본잉여금, 자기주식 처분이익, 자본잉여금. 그와 달리 매도가는 증권 평가이익은 자본은 자본이지만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분류되더라. 그지요? 정답은 3번. 문제 3번.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거는 단골 메뉴다. 그지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구성 요소. 통화 플러스 통화 대용 증권. 이 두 개를 뭐 현금이라고도 이름 부른다. 그지요? and 요구불 예금 and 현금성 자산 이렇게 구성 요소 정리할 수 있고, 당좌예금 요구불 예금에 해당한다. 그지요? 만기 없이 언제든지 뽑았을 수 있는 예금. 우편한 증서 가까운 은행에서 언제든지 현금 바꿀 수 있는 통화 대용 증권에 해당한다. 보통 예금도 요구불 예금이다. 그지요? 그래서 요 세 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고, 선일자 수표는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규모 작은 기업이 어음을 발행하고 싶을 때 은행과 신용관계가 좀 미진하다 보니까 어음을 발행할 수 없고, 그 대신 수표라는 형식이지만 그지? 먼 미래의 날짜로 수표 발행해가지고 어음 용도처럼 쓰려고 발행한 거가 선일자 수표였고, 그 실질이 뭐라고? 어음과 동일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일자 수표를 받았다고 어음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회계 처리합니다. 주된 영업 활동이라면 받으러, 주된 영업 활동 아니라면 미수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지는 않는 것이다. 그치요? 정답은 1번. 문제 4번.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뭐 열심히 공부했던 부분이다. 그지요? 유형자산 취득 과정에서 생기는 짜잘한 취득 부대 비용들을 전부 다 자산 처리한다 이겁니다. 설치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구입할 때 운반 비용, 운송료 말한다. 그지요? 근데 취득세 뭐 이런 거 자산 취득 과정에서 생기는 짜잘한 지출이고, 즉 회계 처리할 때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와 달리 유형자산 설치 후, 설치라는 취득 단계가 이미 지났습니다. 그 이후에 발생하는 보관 비용 이런 거는 보관 또는 유지와 관련되는 지출이다 보니까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고 비용 처리한다고 했었다. 그지요? 그래서 취득원가로 회계 처리하지 않는 거는 4번이 되겠지. 문제 5번. 다음은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경기의 비용 관련 자료다. 다음 자료 이용해서 영업의 비용 합계액을 계산해 보십시오. 소모품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다. 그지요?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 맞다. 그지요? 재고자산 간부 소실, 비정상 간부랍니다. 오케이. 이것도 영업의 비용 맞다. 그지요? 단기임의증권 처분 손실도 영업의 비용 맞다. 그지요? 그래서 요 세 개 합한 거 300만 원이 정답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문제 6번. 다음의 재고자산에 대해서 저가법을 적용했을 때 기말평가 금액으로 오른 것은 너무너무 쉽다. 그지요? 자, 장부에 취득원가로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거랑 기말의 순실현 가능가치 비교해서 둘 중에 작은 걸로 재무상태표에 기록하자라는 거가 저가법이다. 그지요? 그러면 자, 상품은 둘 중에 작은 거 요거지 뭐. 제품은 요거. 저장품은 요거. 제시되어 있는 거 두 개 중에서 작은 거를 동그라미 했고 그게 정답이겠지. 정답은 2번. 문제 7번. 다음 중 단기 매매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이에 따른 평가손익은 단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지요?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은 수익.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실은 비용이지 뭐. 2번. 1년 이내의 단기적인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 등을 말한다. 그지요? 유가증권 구입했는데 단타 목적이다. 그지? 그때가 단기 매매증권 계정 과목입니다. 3번. 취득 시 발생한 취득부대 비용을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여기 틀렸다. 그지요? 자산 취득할 때 짜잘한 지출 생기면 자산의 취득부대 비용으로 보아서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유일한 예외가 단기 매매증권 취득이다. 그지? 단기 매매증권이라는 자산을 취득할 때 생기는 짜잘한 지출, 현실적으로는 겨우 수수료 정도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수수료는 자산이 아니고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 비용이라는 별도 비용 계정으로 처리하는 게 유일한 예외였고, 유일한 예외다 보니까 지금 보는 것처럼 자주 문제에서 다루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지문. 틀린 내용은 3번이고요. 정답 3번. 4번 확인합니다. 처분 시 발생하는 처분 손익은 단기 손익이다. 그지요?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은 수익,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은 비용이지 뭐. 오케이. 틀린 내용은 3번. 문제 8번. 다음 중 당좌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을 찾아보세요. 받으러 맞고, 선급비용 맞고, 미수수익 맞습니다. 셋 모두 당좌자산에 해당한다. 됐죠? 자산 중에서 유동자산이 있을 때 유동자산 중에서 재고자산을 제외한 그 외의 모든 계정 과목은 당좌자산이다 이겁니다. 당좌 초월은 뭡니까? 부채다. 그지요? 따라서 정답은 4번. 문제 9번. 다음 중 원가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직접 원가란 특정 제품의 제조에만 소비되어 특정 제품을 직접 추적하여 부과할 수 있는 원가를 말한다. 맞지요? 맞는 내용 찾는 문제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2, 3, 4 확인합니다. 2번. 관련 원가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인데 미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틀렸네. 여러 대안 사이에 차이가 나는 과거의 원가다. 미래의 원가다. 그지요? 자, 우리가 A 대안을 선택할지 B 대안을 선택할지 지금 고려하고 있는데 어떤 원가가 A 대안에서만 발생한답니다. 그거는 좀 고려해야 되겠다. 그지? 그게 관련 원가야. 대안 간의 차이가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그리고 지금 발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 발생 안 했습니다. 지금 두 개의 대안을 지금 고민 중이잖아. 그러면 미래의 원가지 뭐. 그지? 오케이. 그래서 2번은 틀린 질문이고요. 3번. 원가 행태란 총원가 발생액이 변화함에 따라 조업도 수준이 일정 형태로 변할 때 그 변화하는 형태를 말한다. 틀렸다. 그지요? 주 부가 거꾸로 됐습니다. 원가 행태란 무슨 의미입니까? 조업도가 변동될 때 조업도가 변할 때 총원가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거를 분석하는 거다. 그지? 그런데 총원가가 바뀔 때 조업도 변화를 분석했다고 했으니까 3번도 틀린 질문. 됐죠? 4번. 기회비용은 과거의 의사결정의 원가로 이미 발생된 원가로서 현재의 의사결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원가다. 틀렸다. 그지요? 기회비용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어떤 대안을 선택했을 때 포기하는 나머지 대안들 중에서 제일 효익이 큰 거를 기회비용으로 이름 불렀습니다.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뭘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매몰 원가를 설명하고 있다. 그지? 그래서 4번도 틀린 지문. 그래서 맞는 거는 1번 지문 되겠습니다. 오케이. 문제 10번. 제품의 제조와 매출에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영업이익을 계산해 보세요. 오케이. 원가의 흐름 문제에다가 판관비를 좀 추가시킨 문제네요. 자, 원가 흐름 봅니다. 자, 제공품
제품. 둘 모두 자산이다, 그지? 나의 자리 왼쪽입니다. 자, 기초 금액 적읍시다. 기초 저금품 3만 원. 기말 저금품 반대쪽 5만 원. 기초 제품 24만 원. 기말 제품 30만 원. 매출액, 판매비와 관리비 나와 있고요. 단기 총 제조원가 22만 원. 여기 적히겠지요. 그러면 이 동그랗게 표시한 단기 제품 제조원가 얼마 되겠습니까? 자, 왼쪽 합계가 25만 원. 오른쪽 합계도 25만 원 되어야 되니까 동그랗게 표시한 금액은 20만 원이겠지. 자, 왼쪽에 있는 거 두 개 합하면 44만 원. 오른쪽도 44만 원 되어야 되니까 네모 표시한 매출 원가는 14만 원. 오케이. 자, 매출액 100만 원에서 매출 원가 14만 원 빼면 그게 매출 총이익입니다.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추가적으로 빼면 그게 영업이익이 되겠지요. 정답은 얼마요? 계산기 두드립니다. 100만 원 빼기 14만 원 빼기 26만 원 하면 60만 원 계산됩니다. 정답은 4번. 문제 11번. 다음 자료 이용해서 평균법에 의한 기말저금품의 완성도를 계산해 보십시오. 단, 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 가공 원가는 공정 전말에 걸쳐 야금야금 균등 투입됩니다. 오케이. 자, 물량 흐름 파악합니다. 제공품의 물량 흐름. 자산입니다. 나의 자리 왼쪽. 기초 제공품 물량이 10,000개. 착수가 3만 개. 왼쪽 합계 4만 개. 자, 오른쪽. 완성된 거가 3만 개니까 기말 제공품은 10,000개겠네요. 어이. 자, 평균법은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 50% 있지만 요거를 무시한다, 그지요? 전부 다 올해 새롭게 출발했다고 보아서 분석합니다. 자, 파이프라인 그립니다. 자, 3만 개는 전부 다 올해 출발해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말 제공품 10,000개는 처음부터 출발해서 어느 퍼센티지까지 진척이 되었다 이겁니다. 완성도가 있긴 있을 건데 이제 그거를 구해야 된다. 자, 재료비와 가공비 가지고 한번 다 분석해 봅시다. 자, 3만 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적습니다. 처음부터 출발해서 완성되었으니까. 자,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몰빵 투입이니까 완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간에 멈췄다 하더라도 전부 다 투입된 겁니다. 10,000개 곱하기 100%. 10,000개 적어줘서 합계가 4만 개다. 그와 달리 가공비는 야금야금 균등 투입이니까 10,000개 곱하기 진행된 완성도를 곱한 금액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가공비의 완성분 반산량 요 두 개 합해 본 결과 얼마다고요? 35,000개라고. 그러면 네모 표시한 거가 몇 개라고요? 5,000개라고. 5,000개는 뭐다고? 10,000개 곱하기 완성도 한 거가 5,000개라고. 그럼 몇 퍼센트? 50% 완성된 거지 뭐. 그지요? 정답은 3번. 문제 12번.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이 적합한 업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물었네요. 자,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 둘로 나눌 수 있을 때 적합한 업종 정리해 봅시다. 개별 원가 계산은 언제 적합합니까? 어느 업종이 적합합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 그지? 그래서 무언가 물건 한 개 만드는데 여러 명이 달라붙어서 작업하는 업종, 그런 데 적합했습니다. 항공기 제조업, 조선업, 주문을 받아서 물건 만드는 업종, 그지? 그런 데 적합한 거가 개별 원가 계산. 그와 달리 종합 원가 계산은 언제 적합했습니까? 똑같은 물건을 대량으로 연속 생산하는 업종에 적합했다. 그지요? 파이프라인을 타고 간다던가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가면서 똑같은 물건을 계속 쭉쭉 뽑아내는 업종. 예를 들어서 시멘트 제조업, 석유 정제업,
재분업, 그지 뭐 이런 업종에 적합한 거가 종합 원가 계산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묻고 있는 거는 개별 원가 계산에 적합한 거 찾는 거니까, 그지 건설업, 조선업, 항공기 제조업, 주문형 제조업, 그지 그런 걸 찾으면 되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 13번. 다음 중 우리나라 부가가세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으십시오. 1번. 각 거래 단계마다 과세하는 다단계 거래세 방식을 채택한다. 그지요? 2번. 매출세액에서 전단계까지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전단계 세공제법을 채택한다. 그지요? 3번. 과세 표준이 올라감에 따라 단계적으로 세율이 증가하는 누진세 구조다. 틀렸다. 그지요? 과세에 대한 세율은 only 한 개. 단일 세율. 10%인 단일 세율 구조입니다. 누진 세율 아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은 3번. 4번. 국제거래 재화의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비지국 과세 방식을 적용한다. 그에 따라서 영수율이라는 제도가 있다. 이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틀린 내용은 3번. 문제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오케이. 실제 출제된 문제는 지문 중에서 한 개가 오류가 있어가지고 복수 정답 인정되었습니다. 그 부분 수정했고요. 이 상태로 교재에 수록하겠습니다. 1번 지문. 자, 옳지 않은 거 찾습니다. 1번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1년,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하더라. 그지요? 2번 간이과세자 중에서 신규 사업자이거나 또는 직전에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그런 간이과세자는 세금과세를 발급할 수 없다라. 그지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특성이었습니다. 3번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를 제출한 경우 그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일반 과세자가 적용된다. 틀렸다. 그지요? 자, 4번부터 분석합시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크더라도 환급을 못 받는다는 그게 4번 지번 맞습니다. 이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보니까 간이과세자 요건 충족하더라도 간이과세를 포기할 수 있더라. 그지요? 자, 포기를 하면 어떻게 적용이 되었습니까? 월 단위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과세를 적용받고 싶다고 간이과세 포기하면 된다. 언제까지? 일반 과세 적용하고 싶은 달, 바로 앞 달까지 포기 신고하면 된다 이겁니다. 이번 달에 포기하면 다음 달부터 그지 일반 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연도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했으니까 3번이 틀린 지문이지 뭐. 그죠? 틀린 내용은 3번. 문제 15번 봅시다. 원래 기출되었던 문제는 요구사항이랑 지문 내용이 약간 어설퍼서 복수 정답 인정되었었거든요. 그 부분 좀 깔끔하게 수정했습니다. 이렇게 공부합시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닌 거 찾아보십시오. 1번 생수. 과세입니까? 면세입니까? 과세다. 그지요? 수돗물은 면세이지만 생수는 과세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면세 아닌 거 찾는 문제니까 정답은 1번 되겠지. 2, 3, 4 확인합니다. 유아용 기저귀 면세, 토지의 공급 면세, 복권 면세였습니다. 오케이, 정답은 1번. 지금까지 제122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